그리고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발생하게 되면 뇌세포는 1분에 190만 개씩 사멸하게 됩니다. 1시간이라면 1억 개 이상의 뇌세포가 영구적으로 기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뇌졸중이 실제로 나타나기 수개월 전에 몇 분 혹은 몇 초 정도로 잠깐 나타났다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는 일과성, 허열 발작이라는 중요한 경고 신호를 보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뇌졸중의 가장 주된 원인이라고 지목되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일상적인 생활 습관을 단순하게 교정하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뇌졸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바로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인데, 뇌경색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도관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즉 뇌혈관 자체의 병변입니다. 이는 경동맥 내부나 뇌혈관 안쪽의 죽상, 동맥경화증에서 비롯된 찌꺼기 즉 플라크라고 불리는 염증성 병변들이 자라나면서 혈관의 통로를 막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수돗물 자체, 즉 혈액의 성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혈액이 너무 끈적하고 탁해지는 것이죠. 고지혈증이나 당뇨병이 있을 경우 설탕물이 끈적끈적해지는 것처럼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뇌졸중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발생하게 되면 뇌세포는 1분에 190만 개씩 사멸하게 되는데, 1시간이라면 1억 개 이상의 뇌세포가 소실되는 것입니다. 이는 실로 엄청난 속도입니다. 즉,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발생하고 4시간에서 5시간 이내에 가능한 한빨리 적절한 치료를 받아서 막힌 혈관을 성공적으로 재개통시키게 된다면, 4시간이라면 이미 4억 개, 5시간이라면 5억 개의 뇌세포를 추가로 살릴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뇌졸중의 대표적인 응급신호라고 불리는 패스트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패스트라는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일반 대중도 응급 상황 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첫 번째 F는 페이스, 즉 얼굴입니다. 얼굴 한쪽이 갑자기 마비되고 양치질을 하거나 물을 마시려는데 물이 새어나오는 안면, 마비 증상이 생긴다면 즉시 뇌졸중을 의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A는 암, 즉 팔입니다. 팔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감각 이상이 생기는 증상은 대표적인 뇌경색, 뇌졸중의 의심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S는 스피치, 즉 말입니다. 갑자기 술에 취한 사람처럼 말이 어눌해지거나 하려던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언어장애 증상이 발생하면 뇌졸중을 의심해야 되고요. 마지막 T는 타임인데요. 시간을 절대 지체하지 말고 빨리 병원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제가 흥미로운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그런 증상이 의심되었을 때 병원으로 가장 신속하고 안전하게 가는 좋은 방법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본인이나 주변 가족들이 자가용을 이용해서 운전하여 가는 방법,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 119에 전화해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이동수단별 예후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도 심도 있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것보다 119를 이용해서 병원에 갔던 그룹이 훨씬 더 최종적인 예후가 좋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대다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구급대 시스템이 굉장히 선진적으로 발달해 있고 구급대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하십니다. 어느 시간대이건 야간이건 주말이건 새벽이건 전화만 하면 바로 구급대원들이 환자의 집까지 신속하게 모시러 오는 체계가 너무나 잘 갖춰진 나라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119 구급대를 이용해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동하는 것을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여러분, 미니 뇌졸중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이는 심각한 뇌졸중이 나타나기 수개월 전에 우리 몸이 보내주는 섬세한 경고 신호를 의미합니다. 패스트 증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신경학적 증상이 몇 분 혹은 몇 초 정도 잠깐 나타났다가 다시 완전한 정상으로 돌아오는 현상들을 말하는데요. 제 환자분 중에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한쪽 손에 힘이 순간적으로 빠지면서 그만 접시를 깨뜨렸다는 것이죠. 혹은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힘이 빠져서 잠깐 차를 갓길에 세웠더니 다시 곧바로 돌아와서 운전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증상이 생기자마자 바로 병원에 오신 것이 아니고 몇 번 반복되고 나서야 저에게 진료실에 찾아오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 증상이 생겼을 때 즉시 병원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다시 금방 좋아져서 내가 왜 그랬지?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자서 그랬나? 이런 정도로 가볍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미니 뇌졸중 증상이 반복적으로 생기다 보면 결국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심각한 뇌졸중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의학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여름이 기록적으로 더웠습니다. 저도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한 극한의 더위였는데요. 저의 진료실에 찾아오셨던 환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80세가 가까이 되셨던 분이셨는데 평소 골프를 너무나 좋아하셨던 거예요. 이 더운 날씨에 라운딩을 하셨는데 마칠 때쯤 되자 갑자기 말이 약간 어눌해지고 골프채를 움직이려는데 한쪽 팔에 힘이 순간적으로 좀 빠지는 그런 증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었던 동반자가 발음이 왜 그러세요? 했더니 내 발음이 어때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발음조차도 어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곧바로 정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 환자분은 병원으로 바로 오지 않으시고 주말을 모두 보내고 며칠이 지난 후에 제 진료실에 찾아오셨는데 그때는 발음도 완벽하게 괜찮으셨고 손에 힘 빠지는 증상도 전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뇌졸중이 의심되는 전형적인 증상이었기 때문에 MRI 검사를 했는데요. 급성 뇌경색이 진단되었습니다. 가족들도 이 소식에 굉장히 놀라셨죠. 다행히 바로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그 이후에는 증상이 재발하거나 심각한 후유증이 남지 않는 운이 좋은 경우였는데요. 이러한 미니 뇌졸중 증상이 생기면 한시라도 빨리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진짜 심각한 뇌졸중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니 뇌졸중을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증상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하여 가볍게 간과하시지 마시고요. 최대한 빨리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가서 증상에 대한 정밀한 상담과 검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두통만큼이나 흔한 것이 어지러움증입니다. 어지러움증은 크게 중추신경성 어지러움과 말초신경성 어지러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어지러움증은 말초신경성 어지러움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나 배를 타고 멀미할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토할 것 같고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차멀미나 배멀미 때문에 심각한 후유증이 남거나 사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좋아지게 됩니다. 이석증이라고도 많이 들어보셨죠? 갑자기 천장과 지붕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과 구토감이 생기고 굉장히 심한 어지러움을 느끼는 질환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생겼을 때 많은 분들께서 이비인후과를 찾아가시고 진료를 받으시고 이석증, 메니에르병 전정신경염 같은 전정기관의 이상 진단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의 어지러움 증상은 말초신경계의 전정기관에
이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자연이 좋아지거나 비교적 간단한 약물 치료만으로도 호전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추신경으로 생기는 어지럼증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이것이 뇌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질환입니다. 환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요. 갑자기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심한 어지러움증이 생기셨습니다. 약을 복용해보고 잠을 자보고 해도 전혀 좋아지지가 않아서 주말을 다 보내다가 제 진료실에 찾아오셨는데요. 뇌 MRI 검사를 했더니 손의 경색이 진단되셨습니다. 뒷목에 있는 추골 동맥이라는 혈관에서 손해로 가는 혈관이 있는데 그 손의 혈관이 막히면서 손의 경색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른 뇌경색의 전형적인 증상처럼 말이 어눌해지거나 팔다리 마비가 생기는 증상이 아니라 오직 어지러움 증상만으로 생긴 뇌경색 증상이셨던 것이죠. 다행히 이분도 빨리 약물 치료를 시작해서 큰 후유증 없이 회복이 되셨던 운이 좋은 경우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모든 어지러움증을 다 이석증이나 달팽이관 병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중추신경, 뇌 쪽에 생긴 원인으로 발생한 어지러움증이 아닌지는 뇌 영상 검사를 해보셔야만 정확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것을 꼭 권유드립니다. 뇌졸중의 가장 대표적인 위험 요소 1등을 뽑으라고 한다면 단연 고혈압이고요. 2등은 고지혈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질환은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소위 단짠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단맛과 짠맛에 본능적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실제로 달고 짭짤한 음식을 먹었을 때 굉장히 강한 행복감을 느낍니다. 즉, 보상감, 쾌감을 느끼도록 우리 인간의 몸은 진화 생물학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원시 시대로 돌아가 본다면 우리가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맛은 포도당 에너지의 가장 중요한 원료가 되는 것이고요. 짠맛은 나트륨, 전해질 균형이라든지 생명 유지를 하는데 필수적인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음식이 과도하게 풍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단맛과 짠맛의 섭취가 반복되고 그에 대한 내성도 함께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맛있는 음식, 더 달고 짭짤한 음식은 마치 약물 중독과 유사한 강렬한 보상 회로를 가동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진료실에 찾아와서 혈액 검사를 했더니 당뇨 전 단계 혹은 경계선 정도 수치가 나온 분들한테 단 음식을 피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세요. 아, 나 맛있는 과일을 먹는 게 내 삶의 큰 낙인데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서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들은 혈관 건강을 위해 피하셔야 합니다. 짠 음식은 고혈압을 유발시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모두 알고 계시고요. 당분이 많은 단 음식도 과도한 포도당은 나중에는 지방으로 변환되기 때문에 고지혈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뇌졸중의 가장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간단하게 매일 먹는 음식의 습관을 올바르게 바꾸는 것만으로 피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겠죠. 어떤 환자분 한 분을 뵈었습니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경동맥, 동맥, 경화증, 그리고 혈관이 조금 좁아져 있고 플라크가 끼어 있는 소견이 있으셔서 피 검사를 받더니 고지혈증도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께 항혈전제까지 드실 정도는 아니지만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환자분께서 그런데 고지혈증 약은 먹고 싶지 않은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진료를 하다 보면 특히 스타틴이라고 불리는 이 고지혈증 약에 대해서 막연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을 굉장히 자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제한된 진료 시간 안에
그분의 개인적인 신념을 바꾸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스타틴이라는 약은 단순한 지질 강화제가 아니고요. 우리 의학의 흐름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완전히 바꾼 대표적인 의약품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90년대 미국에서는 심혈관 질환이 사망률 1등이었습니다. 부동의 1등이었죠. 그런데 스타틴이라는 약물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것이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고요. 여러 가지 대규모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 스타틴은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장 마비를 막고 궁극적으로 생명을 구하는 약이다라고 미국 심장 학회에서도 국민들한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타틴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보편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놀라운 변화가 생겼냐면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 미국에서 심장 수술이나 스텐트 시술 건수가 30% 이하로 급격하게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의과대학을 다니던 90년대 후반만 해도 병원에서 심장 관상동맥 우회 수술이 굉장히 흔하게 이루어지던 고난도 수술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제가 직접 피부로 느낄 만큼 관상동맥 수술은 줄어들었고요. 심장 스텐트 시술도 감소하는 추세라는 것이 현직에 있는 심장 내과 의사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든 긍정적인 변화들은 결국은 스타틴 같은 약물들의 꾸준한 발전과 광범위한 사용 때문에 생긴 의학적 진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타틴이라는 약에 대해 막연한 거부감을 갖지는 마시고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뇌졸중이라는 무서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가성비 좋고 과학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